안녕하십니까. 그림책 강의 이석금입니다. 네, 오늘은 96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준비한 그림책은 리디아의 정원입니다. 리디아의 정원은 영어로는 The Gardener이고요. 1997년 작품입니다. 네. 작가는 사라 스튜어트, 그림은 데이비드 스몰인데요. 두 분은 부부시고요. 데이비드 스몰이 그림 작가이죠. 네, 남편이고 그림 작가입니다. 작품의 특징을 보면요. 이 작품은 포스트 모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그림책으로 분류하고요. 이 장르 혼합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림책이면서 산문에 해당하는 편집글 형식으로 편집글로서 글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책을 보면은 면지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고, 그리고 면지에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끝나는 게 아니라 면지에서는 가든을 가꾸는 거에서 할머니와 함께 이 주인공이 가든을 가꾼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야기 끝에 나오는 뒷면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가든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글의 구조는 글은 편집글부터 시작하지만 그림에서는 이미 할머니랑 가든을 가꾸고 있어요. 맨 끝에는 새로운 가든을 또 가꾸러 가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가든을 가꾸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림과 함께 글을 본다면 이것이 순환적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대적 배경은 미국의 경제공황 시대를 나타내는데요. 미국의 경제공황은 1929년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편지글에 나오는 연도는 1935년 이렇게 나오거든요. 1935년에 아이가 이제 그 편지를 쓰고 밑에다가 날짜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1935년 이런 숫자가 연도가 나오고 그때 당시에 힘들었던 사정이 그대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은 미국의 경제공황 시대에 엄마 아버지가 실직을 하면서 이 주인공이 겪는 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스몰은 칼데콘 메달을 받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칼데콘 상은 그림 작가에게 주는 상이잖아요. 그래서 칼데콘 메달을 그 다음에 칼데콘 아너를 2회 그렇게 받으셨는데 칼데콘 메달을 받은 작품은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는 작품이고요. 칼데콘 아너를 받은 작품은 리디아의 정원, 오늘 우리가 하는 리디아의 정원이 97년 작품이라서 1998년에 칼데콘 아너를 받았고요. 그 다음 엘리엇에게 엉뚱한 친구가 생겼어요 하는 이 작품으로 칼데콘 아너를 받았습니다. 다음 도서관은 앞에서 제가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 도서관은 특징이 한 사람의 전기문이었죠. 일대기를 갖다가 그려놓은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한나의 여행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미국 경제공황 시대를 지내면서 리디아 그레이스는 주인공입니다. 부모님의 실직으로 인해 도시에서 빵집을 경영하는 리디아의 외삼촌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잘 웃지 않는 외삼촌을 웃게 해드리고 싶어서 리디아는 집에서 할머니와 했던 무엇인가를 하였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책을 읽으면서 알아보기로 하죠. 질문입니다. 친구들 생각에 부모님이 실직을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좀 암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엄마 아빠가 돈을 못 번다면 친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걸 한번 물어보는 거.
그것도 부모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생기게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이래서 한번 질문을 넣어봤어요. 그 다음 친구들 생각에 어려운 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이 실직이라는 부모님의 실직이라는 상태에서 그래도 외삼촌 집에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잖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 친구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질문입니다. 앞표지와 뒷표지를 연결하니까 쭉 이렇게 계단이 됐죠. 그래서 외부로 나 있는 계단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부로 된 계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디아는 지금 옥상으로 가 있는 거죠. 네. 옥상으로 가는 계단으로 가서 해바라기 화분을 들고 있네요. 자, 제목은 리디아의 정원이고요. 이 친구 주인공이 리디아입니다. 여기에는 칼대꽃 안화를 받았습니다 하는 게 있고요.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본래 앞표지하고 뒷표지 그림이 달리 나오는데 여기는 양쪽 펼침무늬로 해가지고 앞표지와 뒷표지의 그림이 한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도 한 장의 그림입니다. 양쪽 펼침면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지금 리디아와 할머니가 정원 가든을 가꾼 것이 나오죠. 그래서 리디아는 할머니와 함께 가든을 갔고요. 그리고 가든에서 나오는 이 열매들이죠. 토마토나 이런 열매들을 수확을 합니다. 이러고 배경에 보니까 차들을 보면은 이 차들에서도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 있죠. 속표지입니다. 아까 정원에서 수확한 채소들을 가지고 할머니와 리디아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둘이서 이야기를 하느라고 여기에 리디아 딸인 리디아와 할머니가 오는데도 거기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두 분만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여기는 본문의 시작인데요. 짐 외삼촌께 저녁을 다 먹고 나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제가 외삼촌 내서 살면 어떻겠느냐고 하셨다면서요? 할머니에게 들으셨어요? 아빠가 오랫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이제는 아무도 엄마에게 옷을 지어 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걸요. 우리 모두 울었어요. 아빠까지도요. 그러다 엄마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꺼내는 바람에 다 같이 웃고 말았어요. 외삼촌이 엄마를 쫓아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다면서요? 정말 그러셨어요? 저는 작아도 힘은 세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거들어 드릴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숙제부터 끝내고 나서 다른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1935년이라고 돼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1929년에 경제공황이 시작됐지만 1920년 후반부터 시작해서 경제는 확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935년이면 항상 한창 경제공황을 겪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조카 리디아 그레이스 핀치 이렇게 이름을 써놓았습니다. 네, 그래도 굉장히 밝은 모습, 밝은 배경에 지금 할머니와 리디아가 표정은 어두운데 이렇게 밝은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짐 외삼촌께 기차역에서 이 편지를 붙입니다. 지난번 편지에 잊어버리고 쓰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중요하지만 부끄러워서 외삼촌 얼굴을 마주한 채로는 도저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요. 1번. 전 원예는 꽤 알지만 빵은 전혀 만들 줄 모릅니다.
2번 하지만 전 빵 만드는 걸 굉장히 배우고 싶어요. 외삼촌 저 그곳에서 꽃씨를 심을 만한 데가 있을까요? 3. 저를 리디아 그레이스라고 불러주셨으면 해요. 할머니가 절 부르시는 것처럼요. 1935년 9월 3일 조카 리디아 그레이스 핀치. 네, 여기에 할머니하고 엄마 아빠가 강아지까지 나와서 리디아를 배웅하는 아주 작은 기차역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초록색인데요.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게 금잔화씨, 그 다음에 코스모스씨, 백일홍씨, 이래서 씨앗들이 편지 봉투 안에 넣어둔 그 씨앗들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리디아 그레이스가 혼자서 앉아서 지금 기차를 타고 있는데요. 볼까요? 옆에도 두 사람 정답게 있죠. 이쪽에도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외롭게 혼자 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엄마가 입던 옷으로 이렇게 예쁜 옷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옷을 입고 있어서인지 제가 무척이나 예쁘게 보입니다. 엄마가 이 옷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외삼촌에 대해 하신 말씀 잊지 않았어요. 엄마 얼굴에다 커다란 코와 콧수염이 있는 사람이 네 외삼촌이야. 그 사람만 찾으면 돼. 외삼촌한테는 말하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그런데 아빠, 외삼촌은 유머 감각이 있는 분이에요. 보고 싶은 할머니. 네,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가 더 정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보고 싶은 하는 말을 썼죠. 보고 싶은 할머니, 챙겨주신 꽃이 정말 고맙습니다. 기차가 흔들거리고 있어요. 졸음이 옵니다. 깜빡깜빡 잠이 들 때마다 저는 꽃 가꾸는 꿈을 꿉니다. 1935년 9월 4일 모두에게 사랑을 담아서 리디아 그레이스. 네. 자, 여기에는 글 없이 이제 기차역에 도착한 리디아 그레이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아이, 주인공 아이만 천연색으로, 칼라색으로 나오고요. 나머지는 이 모노톤으로 나왔잖아요. 이 아이가 지금 처음 이 낯선 곳에 도착해서 무섭고 두렵고 낯설다 하는 것을 모노톤으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외삼촌이랑 차에서 같이 내리는 걸 보니, 택시에서 내리는 걸 보니 외삼촌이 이 아이를 마중 안 썼나 보죠. 네. 보고 싶은 엄마, 아빠, 할머니, 가슴이 너무 떨립니다. 이 동네에는 집집마다 창밖에 화분이 있어요. 마치 화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봄이 오기만 기다릴 거예요. 할머니, 앞으로 제가 지내며 일할 이 골목에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1935년 9월 5일 모두에게 사랑을 담아서 리디아 그레이스. 추신 짐 외삼촌은 잘 웃지 않으세요. 네, 이 아이가 갈 곳인 베이커리 이곳만 이제 밝게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좀 어두운 색으로 돼 낯설다는 걸 표현하고 있죠. 쉐빈가요? 네. 다음 엄마 아빠 할머니께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주신 꽃씨 카탈로그를 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수선화 알뿌리도 고맙습니다. 할머니도 제 그림 받으셨어요. 저는 짐 외삼촌께 아주 긴 시를 지어드렸어요. 웃지는 않으셨지만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외삼촌은 소리내어 시를 읽으시고 나서 셔츠 주머니에 그걸 놓고는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셨어요. 1935년 12월 25일 모두에게 사랑을 담아서 리디아 그레이스. 아까보다는 그래도 밝은색 배경이 좀 많아졌네요. 조금 여기 환경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중인가 봅니다. 외삼촌 집에는 이렇게 낯선 물건들도 꽤 있네요. 네. 그래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니 밝은 배경으로 돼 있는 걸 보니 이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건 우리 색종이로 이렇게 만들었던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자, 다음 보고 싶은 할머니 크리스마스에 보내주신 알뿌리에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할머니가 지금 이걸 보셔야 하는데 저는 에드 아저씨와 엠마 아줌마를 정말 좋아합니다. 두 분은 부부이고 여기서 일을 합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에 엠마 아줌마가 그랬어요. 제가 알고 있는 꽃 이름을 라틴어로 가르쳐주면 빵 반죽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고요. 반년이 지난 지금 저는 빵을 반죽하고 있고 엠마 아줌마는 라틴어로 꽃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또 있어요. 가게에서 고양이를 기른답니다. 그 녀석 이름은 오티스고요. 바로 지금 제 침대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1936년 2월 12일자 한 해가 벌써 가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사랑을 담아서 리디아 그레이스 주신 짐 외삼촌은 아직도 웃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곧 웃으실 거예요. 네. 지금 빵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분은 케이크에 네, 장식을 하시고 계시고 이거는 빵 반죽을 하시고 계시고 얘는 빵 반죽을 손으로 손반죽 하고 있고요. 여기 도구들 계량컵, 계량 스푼 이렇게 나와 있죠. 빵들이 있고요. 엄마, 아빠, 할머니께 비밀 장소를 발견했어요. 얼마나 멋진 곳인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오티스만 빼고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요즘 굉장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자, 오티스가 검고양이였죠. 그 아이 빼고 다른 사람 모른다 하니, 맨 처음 표지에서 검고양이와 함께, 해바라기 화분을 들고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렇게 옥상으로 지금 올라가는 이 통로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집에서 오는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도 더 자주 편지를 쓰도록 할게요. 보내주신 꽃이들을 심느라 바빠서요. 깨진 컵이나 찌그러진 케이크 팬에다 꽃씨를 심고 있습니다. 할머니 흙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래 공터에서 질 좋은 흙을 좀 가져왔거든요. 1936년 3월 5일 모두에게 사랑을 담아서 리디아 그레이스. 네, 지금 드디어 옥상으로 가는 네, 외부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가보니 여기는 편지글이 없어요. 드디어 올라와 보니 네, 쓰레기도 많이 있고요. 뭐 널브러진 이렇게 가구들도 있고요.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고 싶은 할머니 꽃이랑 알뿌리에서 싹이 돋았어요. 4월에 단비가 내리면 5월에는 꽃이 만발하지 하고 말씀하시는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엠마 아줌마와 빵가게를 청소하면서 짐 외삼촌을 깜짝 놀라게 할 어마어마한 음모를 꾸몄어요. 외삼촌은 제가 편지를 읽거나 화분에 꽃씨를 심거나 학교에 가거나 숙제를 하거나 마룻바닥을 쓰는 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 장소에서 일을 꾸미는 건 절대로 보실 수 없습니다. 1936년 4월 27일 모두에게 사랑을 담아서 리디아 그레이스 주신 짐 외삼촌이 한박 웃을 만한 계획을 짜고 있어요. 네, 가게에서 비치는 햇빛이 들어오고 가게로 비치는 햇빛이 들어오고 네, 지금 삼촌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서 조심조심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거죠.
엄마, 아빠, 할머니께 오늘 집에서 온 편지 봉투를 뜯자마자 흙이 길 위로 와르르 쏟아졌어요. 엠마 아줌마는 마구 웃어졌지요. 다들 그 모습을 보셨어야 했는데 새싹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싹들이 커다란 봉투 안에서 험한 여행을 잘 견뎌냈어요. 엠마 아줌마에 대해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엠마 아줌마는 제가 비밀 장소 꾸미는 걸 도와주고 있어요. 정말 신이 나요. 1936년 5월 27일 모두에게 사랑을 담아서 리디아 그레이스 출신. 오늘 짐 외삼촌이 희미하게 웃으시는 걸 보았어요. 가게는 빵을 사러 온 손님들로 꽉 찼어요. 꽉 찬 거나 다름없었어요. 네. 자, 가게의 앞에다가 지금 튤립이 피었죠. 이 아이가 리디아가 지금 자꾸 네, 이렇게 화분을 가지고 이렇게 정원을 가꾸고 있죠. 정원이라 해서 뭐 대단한 것보다도 곳곳에 이제 꼬시를 심을 수 있는 곳은 모두 이 꼬시를 뿌리고 꽃을 가꾸고 있는 거죠. 할머니께 꽃들이 피고 있어요. 여기저기 사방 온 데서요. 저는 창밖 화분에다 무와 양파와 상추도 세 종류나 기르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꽃을 심을 수 있게 커다란 그릇들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몇몇 손님들은 올 봄에 자기 집 정원에서 키운 화초를 주셨어요. 이제 사람들은 저를 리디아 그레이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모두 원예사 아가씨라고 부릅니다. 1936년 6월 27일 모두에게 사랑을 담아서 리디아 그레이스 출신. 이제 곧 짐 외삼촌이 웃으실 거예요. 자신 있어요. 외삼촌에게 비밀 장소를 보여드릴 준비가 거의 다 되었어요. 네, 여기서 이 꽃 보러, 빵보다도 꽃 보러 다 오셔서 꽃을 더 즐겁게 보시고 계시는데요. 꽃 물 주는 거 보세요. 너무 신기하죠? 이게 물 뿌리개를 줄로 이렇게 엮어서 이 아래쪽에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외부로 된 테라스가 있는 공간에 화분을 많이 놓으셔요. 근데 리디아가 그렇게 하고 있네요. 보고 싶은 엄마, 아빠, 할머니 행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유난히 이 도시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비밀 장소는 언제든지 짐 외삼촌께 보여드릴 수 있게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독립기념일이어서 정오에는 가게를 닫을 거예요. 독립기념일은 7월 4일이죠. 그런 다음에 외삼촌을 옥상으로 모시고 갈 거예요. 저는 엄마, 아빠, 할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아름다움을 다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1936년 7월 4일 모두에게 사랑을 담아서 리디아 그레이스 출신. 벌써 외삼촌 웃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 외삼촌에게 이쪽으로 오시라고 글을 써서 지금 안내를 하죠. 이 글하고 이 글의 글 서체가 다른 거죠. 이것도 또한 포스트 모던 그림책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 주세요. 네, 지금 정오에는 가게를 닫을 거예요 했는데 여기 시계가 정오 10분 전입니다. 여기는 편지글이 없어요. 자, 외삼촌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어요. 깜짝 놀라서. 이 기념일날 이렇게 폭죽을 가지고 놀이를 해요. 그리고 뭐 저희가 생각하는 건 밤하늘에 왜 폭죽 팍팍 터뜨리는 거 있잖아요. 멋있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데 이렇게도 놀이를 해요. 네, 그래서요. 여기 지금 삭막하던 여기 옥상이 꽃들이 만발을 했죠. 그리고 한쪽 테이블에 지금 같이 먹을 수 있게 음식을 준비해 뒀죠. 네, 이렇게 해서 삼촌이 정오 시간에 가게 문을 닫고 옥상에 올라보니
꽃이 만발한 거예요. 삼촌의 눈이 너무 동그랗게 뜬 눈이 너무 재미있죠. 엄마, 아빠, 할머니께 가슴이 너무 쿵쿵거려서 아래층 손님들한테까지 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아요. 오늘 점심때에 짐 외삼촌이 가게 문에다 휴업이라는 팻말을 걸고는 에다 아저씨와 엠마 아줌마와 저에게 위층으로 올라가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외삼촌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굉장한 케이크를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꽃으로 뒤덮인 케이크였어요. 저한테는 그 케이크 한 개가 외삼촌이 1000번 웃으신 것만큼이나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외삼촌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셨어요. 아빠가 취직을 하셨다는 소식이 담긴 편지였어요. 저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1936년 7월 11일 모두에게 사랑을 담아서 그리고 곧 만날 날을 기다리며 리디아 그레이스. 주신 할머니 제 꽃들을 죄다 엠마 아줌마한테 드렸어요. 저는 할머니와 뜰에서 다시 일할 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원예사들은 절대로 일손을 놓지 않아요. 그렇죠? 자, 7월 4일 날 외삼촌을 옥상으로 초대했는데 7월 11일 날 편지, 아빠가 취직하셨다는 편지와 함께 외삼촌이 커다란 꽃 케이크를 만들어서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오신 거죠. 자, 이 장면이에요. 앞에 우리가 리디아가 이 역에 도착했을 때 리디아만 칼라판이었고 나머지 여기는 모두 모노톤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노랑빛 이렇게 밝은 빛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리디아가 이곳을 낯설고 무섭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느낀다, 포근하게 느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랑빛으로 더해서. 그런데 여기 기차는 증기기관차죠. 네. 그래서 이 시대가 언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지금 편집글에 35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1935년. 그때에도 50년까지도 50년대까지도 계속해서 증기기관차가 다녔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기기관차가 다니는 모습, 시대적인 배경이 1930년 미국 경제공황 시대에 자동차는 이런 모습의 자동차, 그 다음에 기차는 증기기관차가 다녔다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는 그렇게 웃지 않으시던 외삼촌이 리디아를 꼭 안아주시죠.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림의 이야기는 할머니와 함께 또 원예사라 그랬죠? 네. 들판에 꽃을 심으러 정원을 가꾸러 가시는 장면이죠. 그러면 앞에 정원이 많이 조성이 된 정원에서 일하는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이에 리디아는 다른 외삼촌한테 가서 화분이든 뭐 어떻게 됐든 정원을 원예를 하고 정원을 이렇게 꾸몄던 그런 모습에서 지금은 봐요. 외삼촌 댁에 있었던 검은 고양이 오티스까지 데려와 가지고 새로운 곳에 정원을 꾸민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원을 꾸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보면은 이야기가 순환적 구조에 해당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 편지 글이 길어서요. 글밥이 길어서 제가 읽으라고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 그림책 참 재밌는 그림책입니다. 네. 네, 경청 고맙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요.